저도 법조인 출신입니다. 근데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법조인 20, 30년 이상을 했으면 그건 거의 90%는 맞아야 되잖아요. 네. 지금 나는 이게 유죄냐 무죄냐를 누가 물으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판사 따라 다 다르다는 거죠. 판사도 자기들도 몰라요. 자,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탈당을 하셨습니다만은 현재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난 뭐 남의 당을 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왜 나는 나왔냐? 싸워야 하는데 안 싸워. 네, 안 싸운다. 그래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다 해먹어.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싸우지도 못하고 대통령 탄핵을 했잖아요. 탄핵한 사람들이 그대로 당에 남아서 또 탄핵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서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했어요. 이런 정당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나 그런 생각 저는 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도 뭐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오락가락 하다 보면 그 리더십이 생기기가 어렵죠.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자유와 혁신에 국힘당에 있던 젊은 당원들 일부가 탈당해서 입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어요. 예, 젊은 당원들하고는 대표님이 주로 어떤 대화를 많이 하세요? 우리 당에 아까 젊은 당원들 얘기하니까 연령대별로 보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30대입니다. 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당이에요. 자유와 혁신이 30대가 제일 많아요. 예. 두 번째 많은 게 50대입니다. 50대. 예. 세 번째가 40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40대, 50대는 사실은 우파 정당에서는 거의 사람이 없는 곳이거든요. 없죠. 민주당이 주 지지층이 40대, 50대, 60대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40대, 50대도 우리 당에는 많아요. 특히 청년들이 많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 젊은 당이라고요. 이 자유와 혁신이. 젊어요. 젊고 우리 시도당 책임자도 20대, 30대로 많이 세웠었어요. 서울, 경기 여기에 20대, 30대 초반 이 사람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지금 대전, 충남, 충북 지금도 여기 30대 초반에 시도당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을 사무총장 하는 사람이 거의 34세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도 다 맡아서 하고 있죠. 그 이분들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혁신적인 생각이 있고 네. 요즘 나오는 뉴 미디어라든지 이런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걸 해나갈 수 있는 당이 우리예요. 뭐 그러다 보면 아무튼 실수가 생기니까 그거는 제가 당 대표가 그래 나는 이제 상대적으로 경륜이 있으니까 메워가는 그런 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신한 당이고 새로운 당이고 싸울 줄 아는 정당이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이면 정권을 잡은 지 1년 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상 나타난 지표로만 보면 뭐 60%대 지지율이니까 본인이 이제 50%를 득표를 못하고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어쨌든 대선 때보다는 이제 지지율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뭔가 국민들로부터 일정 부분 평가받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여론조사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잘한다는 건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이런 게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라 살려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굉장히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퍼주기 해가지고 뭐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비슷한 것도 막또 70%만 주죠. 국민의 70%. 이걸로 몇십조 몇백조를 퍼주고 있거든요. 그거 다 빚이 되고 있어요. 빚이 뭐 1,400조가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에 300조 정도 있던 것이 1,400조가 됐어요. 몇 배가 늘어난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정말 무너뜨리고 있고 더 나쁜 건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공산국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치의 목적은 국민들 편안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드리는 건데 과연 이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다른 의도를 갖고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캠프 부근에서 어느 여성분을 만났어요. 지나가면서 이제 인사를 했죠. 인사를 했는데 뭐 이렇게 수고하시라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좀 있다가 다시 왔어 이분이. 아 근데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그랬더니 자기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정책이 없는데 주변에는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이 열에 한둘이래요. 열에 한둘이 민주당 지지하는데 어떻게 지지율이 저렇게 막 60% 70% 이렇게 됩니까? 나도 궁금합니다. 그럼 보냈어요. 이게 현장에 실제로 가서 보는 거하고 여론조사 나오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예,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가끔 보면 길거리 여론조사라고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빨간색, 파란색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 또 못했다가 되게 높게 나와요, 실제로. 제가 1등으로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 이를테면 이재명 지지 세력은 그 일부러 안 하나?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부러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길거리 여론조사가 이게 과연 황당한 얘기냐. 예. 그러니까 저게 나오는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많이 올립니다.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이거 다 합치면 한 팔로워가 400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지지 세력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보면 새벽에도 그렇고 뭐 부동산부터 만기 신라명으로 설탕 부과금 도입 문제까지 여성 생리대 문제까지 다 언급을 해가지고 어찌 보면 되게 만기칠람하는 형태긴 하지만 쿡쿡 찌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 오면 국민들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이슈를 탁 던져서 여론의 흐름을 바꿔버린다. 그런 게 좀 능수능란하다. 그러니까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대표를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더니 그런 기묘한 통치술의 힘으로 그런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말노름에 쉽게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와 있는 것들이 금방 또 거짓이 들통나고 저도 뭐 공격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낸 메시지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살펴보고 있어요. 60% 정도는 공격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20, 30%. 뭐 오히려 잘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공격해야 될 게 60%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건 심각한 거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는 말 보도가 될 때 그걸 보면 이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 그래서 계속 그런 걸 이제 유튜브,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을 23명 세워두고 그 많은 스태프들 둔 거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을 딱 세워놔서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대통령이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나와가지고 다 하는 게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나라가 잘못하면 무너질 때 방어가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대통령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처음에 다주택자를 약간 악마화하는 발언들을 했잖아요. 마귀라는 표현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무주택자한테는 먹힌다는 거죠. 근데 그게 대통령의 리더십으로는 바람직한 건 아니다는 말씀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중심으로 정책을 치다 보면 집은 누가 짓습니까? 지금 이거는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 소위 51%만 얻으면 내가 이긴다. 이런 건 대통령이 아니에요. 갈라치기 정치는 안 된다. 그건 뭐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갈라치기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세요? 하여튼 저는 51%를 따라가는 것이고 49%는 포기하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일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이혁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인가? 그때 $100짜리 책에다 넣어가지고 밀반입한다. 근데 그게 사실은 대북송금 사건의 그 쌍방울 직원들 50명이 그렇게 해서 돈을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걸 호통치고 그런 일이 기억이 나요. 그때. 그때 이학재 위원장이죠. 거기가 그건 우리 일도 아니다. 그걸 나한테 얘기하는가. 나중에 가서 그 한탄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여기 일도 아닌데 공항에서 일어난 일은 다 마치 공항관리공사가 하는 것처럼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무능한 사람처럼 혼났잖아요. 싸우고 대들고 하지 않은 것이 난다 오히려 유능한 것을 반증한다.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일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이 헌법을 바꿨잖아요. 근데 거기에 통일 같은 걸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적대적 이익 국가론을 구체화한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김정은 앞에 최고인민회의가 있었고 김정은이 다음이었는데 김정은을 그 앞에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절대 권력을 더 강화했거든요. 북한이.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동영 통일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은 폭력적인 것이다. 근데 우리 헌법에도 통일에 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 그 다음에 수단은 평화적 수단을 명시하고 있잖아요. 헌법의 내용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폭력적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그런 말을 했다고 보세요? 나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도 평화적인 통일이 언급이 돼 있는데 왜 통일을 그럼 주장하면 폭력적인 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념 때문에 모든 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제대로 판단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 지금 헌법은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본래 저 6.29 이후에 헌법 개정을 했는데 그게 다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통일이에요. 그걸 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때는 왜 동의했냐고. 그리고 어쨌거나 헌법이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그렇게 말한다는 건 국민을 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통일부 장관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가 함께 이제 헌법을 일부 좀 바꾸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비상계엄 사건 여파 때문인지 몰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도 자동적으로 국회가 그 권한을 삭제해버리는 그런 조항을 넣겠다고 해서 이제 됐는데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해서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왜 개헌을 자꾸 하려고 한다고 보세요? 이재명 정권이? 뭐 저는 적나라하게 말하면 개헌을 통해서 결국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헌법 전문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5.18에 관해서 전문에 넣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5.18은 검증이 안 됐습니다. 5.18은 국민들이 모두 애통해하는 이런 사건인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5.18 유공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름이 여러 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도 안 됐어요. 그럼 5.18 자체가 확인이 덜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른 데도 아니고 헌법에다 집어넣는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은 그걸 헌법에 집어넣을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걸 충분하게 알려서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엄 얘기도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들게 했다 해서 그냥 이렇게 비상계엄 같은 것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면 나라의 정말 위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정말 위기에 빠졌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거는 국민들이 다 공감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민주당이 주어대서 만든 거거든요. 이걸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려요 그냥. 우리 검찰청도 없애버렸어요. 이 검찰청이라고 하는 거는 몽테스키웨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말했어요. 이것은 역사상 만든 가장 공정한 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 혁명 직후에 만들어진 게 검찰청입니다. 그전에는 검찰이라는 게 없었어요. 경찰이 있었고 법원이 있었는데 법원과 경찰이 너무 타락하니까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검사라는 중간에 제도를 두어가지고 경찰을 견제하고 법원을 견제하고 이런 역할을 둔 게 이제 이게 검찰이거든요.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든지 다 없애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독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OECD 기구에서도 우리 정부의 이 검찰 개혁이 국가적인 범죄 대응 능력을 약화시킨다라는 약간 항의성 공문도 보냈대요. 약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제 예. 앞으로는 예. 이제 수사라고 하는 거는 예.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편한 세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게 북한의 옛날에 형법이 있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형법이 있는지 없는지 를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 법이 미리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다고 해놓고 나중에 들이미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처벌하고 싶으면 그냥 조항을 집어넣어가지고 개정됐다. 이렇게 하고서 처벌해버리면 돼요. 이거는 법이 아니죠. 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지킬 수 있는 것을 안 지켰을 때 이제 처벌하는 것이 법치고 그걸 지켜주는 것이 법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나는 그 독재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예를 들자면 말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저도 법조인 출신입니다. 근데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법조인 20, 30년 이상을 했으면 그건 거의 90%는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나는 이게 유죄냐 무죄냐를 누가 물으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판사 따라 다 다르다는 거죠. 판사도 자기들도 몰라요. 자기들도 몰라. 해봐야 안 돼. 이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지킵니까? 뭐가 법인지를 알아야 그걸 따라 지키죠. 지금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법이 무너진 것의 제일 큰 폐해는 국민들에게 갑니다. 국민들이 이제 피해를 당해가지고 고소를 하면 처리가 안 돼요. 예, 처리가 안 된다면서요. 경찰이랑 무한정 깔고 있고 법원도 깔아놓은 뭉개고. 지난번에 한국일보에도 일면 톱으로 기사가 났는데 벌써 사건이 밀려서 작년에 6만 건이 된 게 미제건이 12만 건으로 늘었대요. 경찰이 다 수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완전히 사법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 당한 사람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이 사건 처리를 좀 빨리 하라 그래가지고 검찰에서는 이게 3개월 내는 처리하라 이런 기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넘기면 3개월 미제라 그래서 이제 약간 불이익을 주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좀 체근하는 거죠. 그렇죠. 빨리빨리. 그래서 3개월 내에 처리했었거든요. 지금 3개월이 아니라 3년 돼도 아예 수사도 시작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게 법이 즉각성이 있어야지 범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3년, 6년, 10년이 가도 처리가 안 돼. 그러면 누구나 범죄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원래 잘못하면. 신속 정확이 가장 예. 중요한 건데 예. 지금 법치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런 것을 자꾸 악용하니까 본인 자체가 계속 사건
미루고 지연해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끝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평택 시민들께 나 황교안을 좀 지지해달라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평택은 지금까지 나라에 정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지를 못했어요. 네. 그건 정치인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평택 의뢰 국회의원이 돼서 네. 평택이 그동안 나라에 위해서 기여하고 헌신한 이 부분에 합당한 처우를 해야 된다. 또 그런 틀들을 다 만들어갈 것이고 필요한 법제화도 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나라가 좀 흔들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고발하고 알리는 그런 일들을 병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평택 잘 챙길 겁니다. 그리고 평택이 네. 그런 꿈꾸었던 나라를 만들어 갈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혹시 방송 보시고 우리 황교안 대표님과 생각이 다른 게 있다 하면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또 반론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와 혁신 황교안 대표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